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할게요. 전달에 못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된 사항들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월 달에 현대상의 주요 이슈는 아마 전달하고 설계해 보셨으면 느꼈을 건데, 우리 무해지 있죠, 무해지. 무해지가 보험료가 좀 인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5%에서 한 간편이나 퍼펙트 같은 경우는 무해지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어린이 보험은 평균 한 10% 정도 인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좀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손해보험사 전반적으로 딱 보시면 지혜롭게 같아요. 인수지침이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보면은 확대가 많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이대진단 같은 경우도 지금 확대되고, 막 유사함도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있고, 지금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각 원사들을 보면은 이거를 다시 축소시킬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은, 과거 같으면은, 한 5월달 되면은 이게 축소가 됐어야 됐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3월달 많이 하고 4월달 주춤하면 인수위층 풀고 한 5월달까지 가서 6월달에 분명히 축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공식적인 기준으로는 이번 주까지 지금 확대된 거를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는 축소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사사하고 좀 눈치 게임을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확대된 인수지침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 이거예요. 유산, I49, 이대진단, 그리고 질병수술비가 있는데, 유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회사가 얼마 들어가고 있죠? 2천 들어가고 있죠. 2천이 들어가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가입 금액을 많이 넣는 게 지금 이슈는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암백 6천. 암백 6천이 뭐죠? 저희가 유산 2천을 넣으려면 암진단비를 얼마 넣어야 돼요? 2천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면서 유산 가입을 쉽게 하는 기조가, 그러니까 본사별로 하나 있고요. 우리가 D사 같은 경우는 지금 DD 같은 경우는 유산이 얼마 들어가죠? 맞아요. 유산이 5천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데 유산 5천을 넣으려면은 암진단비를 얼마 넣어야 돼요? 5천을 넣어야 되니까 이게 보험료가 어마무시한 거죠. 5천을 사실 다 넣으면은, 물론 암진단비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고객들 요새 최근 보면은 암진단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뭘요? 아니 괜찮아, 웃기는 거. 나 왜 그것도 순간적으로 이러고. 그리고 저희가 좀 빼갖고. 뭐? 할게요. 우리가 유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트렌드가 좀 이런 게 있죠. 암 같은 경우는 좀 생보로 빼는 경향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대진단이나 수술비 같은 경우는 손보로 빼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유산을 넣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빨리 오세요. 저 지금 네. 네. 특히 유산 같은 경우는 한 회사보다 좀 약간 한 2개 정도 이렇게 짬뽕해서 드는 이제 그게 있는데,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손생보 어깨 누적을 잡았어요, 유산을. 그러면은 생보 같은 경우는 유산이 우리가 손보에서는 유산을 안 보는 것들, 소외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유산으로 잡아요. 그래서 손생보 누적으로 보면은 유산이 없는데 분명히 누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손보 합산 누적으로만 봅니다. 생보는 누적에서 빼요. 그렇기 때문에 생보에서 유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저희 회사에서는 2천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I49는 굉장히 지금 핫해요. I49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저희가 1,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상사 기준으로는 I49 지금 거의 다 얼마로 운영을 하고 있죠? 500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대진단은 다 뭐 2,000, 3,000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질병수술비가 저희가 100만원이 들어가죠. 100만원씩이나? 그런데 어떻게? 올리스크 질병수술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백대 제외가 있죠. 그 백대 제외가 뭐예요?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 담보가 있죠. 그거 50, 올리스크 50에서 합산 100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고객들 보시면 예전에 올리스크 30짜리 되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올리스크 30. 그러면은 나머지 한 70만 원 정도 업셀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은 질병 수술을 예전에 누적을 잡을 때 뭐로 같이 잡았냐면은 우리 1호점 수술비에서 일정이 있죠. 이걸 같이 잡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 해놓고 어떻게 1종 20만 원 들어가지 80만 원밖에 못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종 누적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100만 원 오롯이 다 들어가질 수 있다. 자, 지금 저희 회사의 큰 이슈는 의사 Y49 이대진단 질병수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전달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나 보죠. 전달부터 이렇게. 아, 그쵸. 이제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바뀌었어요. 자, 퍼펙트 한번 해볼 건데, 저희 현대사는 저희가 4월달부터 해서 지금 쭉 이렇게 계속 업계에서 이슈를 갖고 있는 건 2대 진단이에요. 뭐, 예전부터 2대 진단이지만 저희가 I49를 이렇게 업계 최고로 올리면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2대 진단 하기 전에 왜 2대 진단, 고객들도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2대 진단은 기본 필수로 깔고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진료비 상위 10개 중에서 8개는 우리가 2대 질환 수술이에요. 간, 위 빼고 나면 다 2대 질환이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에요. 뭐 자주 걸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한번 걸리면은 치명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다. 그래서 2대 질환이 중요하다. 이거는 예전에 기억 혹시 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뇌는 크게 이슈가 없어요. 뇌는 어차피 원투로 나눠져도 보장 범위는 동일하다. 그래서 큰 이슈는 없지만 문제는 또 까먹었을 거예요. 심장이죠. 심장. 자, 왜 심장이 중요하냐? 우리가 5년 전에, 4년, 5년 전에 허혈심장 질환이 처음 나오면서 정말 이슈였어요. 그쵸? 이걸로 되게 많이 파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허혈심장 질환은 어떤 질환이다? 혈관 질환이에요. 그쵸? 우리가 심장의 관상동맥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싸고 있는 그 혈관이 막히거나 있을 때 우리가 허혈심장 질환이라고 하는데 한 해 평균 보통 180만 명이 심장 질환으로 병원을 가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만 명이 뭐다? 저혈심장 질환이고 나머지 80만 명은 부정맥, 심부전, 우리가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분들은 허혈심장 질환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그래서 사실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이 걸렸었어요. 예전에 야 허혈심장이면 심장 다 해준다며 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부정맥 심부전 진단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못 받으면서 민원이 많이 걸렸다. 왜 특히 부정맥 심부전이 진단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거 아세요? 작년에 심장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장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싸죠.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심장 초음파는 뭐예요? 허혈심장 질환을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심장 자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통 많이 잡아내죠. 자,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심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뼈대를 잡아볼게요. 팀장님들 고객들하고 이야기할 때 허혈심장 질환을 팔면 되게 설명하기 편하죠. 안 그래요? 왜? 담보가? 하나니까 되게 편한데 지금 각사별로 담보가 지금 심장 하면 몇 개가 나야 돼요? 4개. 맞아요. DB가 5개고 저희 4개.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저는 더 넓은 하나.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는 부정맥 심부전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4개, 5개를 넣어서 파셔야 되는데 심장이 4개, 5개도 아니고 그쵸? 왜 이렇게 많이 넣어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상의 심장 진단의 범위의 뼈대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 뼈대를 잡는 게 알려면은 히스토리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심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지.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되게 많이 파셨죠?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특정 허혈심장 질환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거는 잠시 팔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묻혔어. 왜?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허혈심장 질환이 나와버렸네? 그쵸? 요걸로 해서 되게 많이 팔았는데 코드상으로는 80%지만 아까 100만 명 중에 180만 명 중에 100만 명만 허혈심장 질환을
앓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저희 현대해상에서 어떻게 부정맥 신부전을 최초로 진단비로 넣은 거예요. 자, 이거를 넣으면서 저희 회사가 최초로 뭘 했냐? 심장질환을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판매를 한 거예요. 저희 회사가 원흉이에요. 자, 그런데 쪼갤 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쪼갰을까요?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 기준으로 쪼갠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증은 뭐다? 급성심근경색. 요걸 어떻게 떼요? 툭 뗐죠? 보이시나요? 급성심근경색.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떼서 뭘로 만들었냐? 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저희 회사 기준으로 투라고 적혀 있으면은 뭐다? 급성심근경색의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거를 뺐죠? 떼서 여기 갖다 놨잖아요. 허혈심장질환에서 요거를 뺀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를 가지고 뭘로 만들었냐? 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은 경증이다. 원에는 뭐가 있냐? 가장 많이 걸리는 협심증, 뭐 기타 허혈심장질환이 있고, 여기다가 저희가 부정맥 코드가 어떻게 되죠? I47484부죠. 부정맥을 넣고요. 그 다음에 I550 신부전을 넣어서 심장질환을 2개로 운영을 과거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타사에서도 이걸 만들기 시작해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갑자기 손해율이 높아지는 담보가 있어요. 여기서 뭐였을까요? 어떤 부분이 갑자기 손해율이 확 올라갔을까요? I49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I47 같은 경우는 빈맥의 코드를 보통 쓰고요. 빈맥이 뭐죠? 심장이 이상적으로 빨리 뛰는 거고요. I48 같은 건 뭐죠? 심방세동. 심방세동이 뭐예요? 우리가 심장에 심방이라고 있죠. 정확히 그 역할은 모르겠는데 심방이라고 있어요. 심방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미세하게 떨린다. 심장은 팡팡팡팡 뛰어야 되는데 미세하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혈전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4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I49. 이게 엄청 기타 심장이잖아요. 내가 심장이 조금 이상해 라고 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I49 코드를 많이 받아. 이게 손해율 올라가니까 회사에서는 골치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예전에 언론 뉴스 보면은 부정맥이 고장이 축소가 되고 이 반토막이 납니다라고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I49를 이제 줄이고 싶어. 그런데 I49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I49를 줄이려면은 원을 전체를 다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 담보의 경쟁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I49만 따로 떼어가지고 심장에서 원투에서 I49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담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원, 투, 그 다음에 I49 이렇게 3개로 운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시죠? 하다가 작년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코로나 백신을 엄청 맞고 나니까 갑자기 부작용이 사실 그렇게 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언론에서 부작용이 많다고 엄청 떠들었죠. 거기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였죠? 심장에 뭐가 생겨? 염증.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막염. 뭐예요? 심장막에 염증이 생겼어요. 심내막염. 심장의 깊숙한 곳에 염증이 생겼어요. 심근염.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요심장 염증 담보를 하나 급히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건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워낙 작년에 이슈가 되니까 고객의 니즈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담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심장을 몇 개를 판다? 4개를 지금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보면은 다 심혈관 질환이에요. 가로 열고 원이냐? 원 아까 부정맥, 신부전, 협심증. 그리고 이거는 염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4월달 이후로 I49를 지금 1000으로 늘렸어요. 타사는 지금 다 500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천으로 늘리고 이거를 지금 다시 줄이기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정도는. 왜 근데 I49가 중요하냐? 저는 I49는 40대 이하에서는 필수적으로 천을 꼭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혹시 예전에 어린이 보험에 듣잖아요. 태아가 허혈신장 질환을 5천까지 넣어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어린이는 5천까지 넣어줬어요. 허혈신장을. 회사가 왜 이리 마음씨가 씀씀이가 커졌을까요? 애들은 안 걸려요. 그래서 회사가 마음씨가 좋아서 5천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30대 이하, 39세 이하의 심장으로 병원을 갔을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허혈심장 질환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혁신증, 허혈심장 질환, 이 세 번째 칸까지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비율을 한번 볼게요. 구성비가 몇 프로예요? 7%예요. 100명 중에 7명만 40대 이하에서는 허혈심장 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금액을 크게 주는 거예요. 허혈심장 질환은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걸리는 거고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80%가 뭐에 걸린다? 심장이 아파서 병원 갔다. 10명 중에 8명은 부정맥입니다. 그 중에서 뭐 2명 중에 1명은 뭐다? I49다. 40대 이하에서 심장이 아파 병원 가면 둘 중에 하나는 I49 코드를 받아가지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I49가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타사 500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자 보험료를 보세요. 보험료가 저희가 1000을 넣는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물론 이런 거 연령 따라 다 다른데 갱신형이면은 거의 1000원 이하로 나와요. 100원대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사 같은 경우는 500을 넣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10,000원이 들어가요. 이 담보가. 다른 담보도 있구나라고 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I44.1부터 3까지 중증 방실 차단하고 I49가 있는 거예요. 중증 방실 차단하고 I49가 500 넣는데 10,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중증 방실 차단으로 주변에 고생하신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해 한 2,000명 정도 걸리는 거예요. 물타기 한 거죠. 자, 이게 10,000원이다. 보면 저희가 되게 쌉니다. 20년 갱신형으로 I49 1,000만원 넣으려면요. 보통 1,000원 안에서 해결이 되고요. 새만기로 하더라도 2,000원, 3,000원으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대진단 넣으면은 타사보다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똑같은 풀세팅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I49에서 이렇게 결판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대진 질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보통 그냥 진단비, 수술비 많이 넣잖아요. 그것만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장이 아프거나 뇌라고 해서 병원을 갔다 1년에 행위를 막 하잖아요. 조금만 챙기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우리 혈관 병원들 우리가 병원 가면은 응급실 가면 급성심근경색 같은데요? 협심증 같은데요? 라고 해서 그걸로 진단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걸로 수술할 수도 없고요. 뭘로 해요?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지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혈관 정형술이랑 CT, MRI, 심장 초음파를 해요. 이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30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가입금액을 올렸어요. 왜? 너무 적으니까 5만원이면은 너무 적어요. 타사에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올렸어요? 혈관 정형술을 50만원, CT, MRI를 30만원으로 올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요? 타사에서는 다 30만원, 5만원으로 운영할 때는 50, 30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혈전용의 치료비를 응급실로 만약에 119 타고 왔다. 새벽이다. 교수님 없고 과장님 없으면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나? 혈전용의 치료 주사를 맞아야 돼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인 환자들은 이 주사는 50% 이상 맞아요. 거의가. 이걸 맞아야지 또 수술을 하고 나서 예후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타사하고 다른 점은 타사는 뭐예요? 이 담보는 1년 미만 50% 감액 조건이 있어요. 저희는 가입 즉시 100%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유산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암진단비하고 유산의 차이 아시겠지만은 자,
암 진단비는 우리가 최초 위례안주죠. 유사암은 어떻게 져요? 각각. 우리가 기각 정제. 각각. 그리고 암 진단비는 90일 면책이 있고 유사암은 90일 면책이 없어요. 감액만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거 아셨어요? 저희가 현대해상의 퍼펙트에 암 진단비를 넣으면 90일 면책은 있지만은 1년 미만 50% 감액 조건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죠. 저희는 90일 넘으면은 암 진단비에서는 100% 나와요. 단 소외감은 50%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사암은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사암 2,000을 넣기 위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저희가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았던 플랜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아까 말씀드렸죠. 심혈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 이렇게 넣고 심뇌혈관 수술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담보죠. 심장질환에서 100% 수술만 하면은 다 해주는 담보가 심뇌혈관이죠. 그리고 당뇨고혈압 질환 수술이 이게 뭐냐면은 당뇨고혈압 합병증 수술이죠. 이제 특정 질병 120대, 뭐 100대 뭐 여기 있죠. 여기에 보통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업계 트렌드가 뭐냐면 거기에서 이 수술비를 발금액을 계속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보면 타사도 500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따로 빼서 2,0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혈전용의 치료비 2,000 넣고요. 아까 유사암 2,000 넣으면은 진단비 200. 표적암을 저희가 8,000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표적암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적암도 좋지만은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항암약물 방사선. 이 담보는 뭐다? 올리스크잖아요. 각각 1,500씩 들어가져요. 우리가 표적암은 뭐죠? 좋지만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했을 때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암 치료 1세대, 2세대, 3세대 이야기하는데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질병수술 100만원, 공수술로 가면은 무해지를 했을 때 한 10만원 돈에서 해결이 되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라고 하면은 종수술 빼고 해서 한 38,000원에서 이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던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단편 333에서는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저희가 333이니까 고지기간이 3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까 암백 6,000 그대로 가능한가요? 질병수술 100만원 가입이 되나요? I49 여기서도 저희가 1,000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간편보험에 인수지침을 이번 달부터 좀 확대를 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간편보험 하면은 뭐요? 325, 333, 31 이렇게 있으면은 최초의 간편보험에서는 그 숫자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입이 안 됐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경증질환, 예외질환을 운영을 했죠. 저희가 200개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424개가 들어와서 600개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경증질환 같은 경우는 2주 이내 입원까지만 검토를 했었거든요. 좀 너무 그런 게 14일은 승인을 해줘. 15일은 아예 올라가지지도 않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대 30일로 확대를 했다. 그리고 저희가 경증질환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할 때 기존에는 저희가 3개까지만 고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넘어가면 아예 또 안 올라가죠. 왜? 이게 칸이 3개밖에 없었어. 그런데 저희는 12개까지 이번에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일은 적용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근데 이게 워낙 묵종 몇십 개 막 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좀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경증질환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아까 경증질환이 경증질환이죠. 물론 상해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경증질환군이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각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유방 뭐 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편보험의 인수가 예전에는 딱 325, 333 걸리면은 돼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조금 세분화시켰다. 세분화해서 언더라이팅을 좀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험에서는 우리가 지금 담보가 들어간 게 어린이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에 뭐가 들어갔냐? 상상봉합술 정보가 들어갔어요. DB에서 한 2개월 전 이거 해서 또 이슈가 됐었죠. 자,
이 창상봉합술이 왜 또 이슈가 됐었냐 하면은 칼이 딱 비었어요. 예전에 금감원하고 민원 엄청 많이 걸렸던 게 뭐냐면 창상봉합술이 상해수술비에서 나오나요? 왜 안 나올까요? 절단이 아니라 정확함. 맞아요. 상해수술비에는 딱 뭐가 있냐면은 1조에 뭐 수술하고 2조에 절제절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창상봉합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칼로 아주 매끈하게 탁 그려진 거죠? 여기서는 딱 가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냥 지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절단이었기 때문에 상해수술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변연절제술이라는 게 있죠? 변연절제술은 뭐죠? 변형이 돼서 이렇게 그치. 맞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푹 자빠졌잖아요. 푹 찌어주면서 어떻게 돼? 상체가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고, 여기 아니면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조직이 괴사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이 괴사된 부위를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정리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창상봉합술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연절제술에서는 이게 나와요. 근봉합술은 변연절제술이 없지만은 근육층까지 파괴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근봉합술을 상해수술비에서 나옵니다. 근봉합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친구 영화 보셨어요? 친구. 또 오래된 영화라서 기억 안 아니 맨 끝에 그 장동건의 그 명대사가 있죠. 뭐라고요? 고마워라 많이 먹다 아이가 기억나시죠? 막 찔리고 나서 그때 장동건이 받아야 되는 수술이 근봉합술이에요. 많이 찔렸잖아요 근육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단어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저희가 창상봉합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 운전자복을 판매를 하는데 A형, B형, C형 세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형은 3cm 미만이 5만원이 나와요. 타사는 3cm 미만이면 보상이 안 되는데 저희는 3cm 미만으로 보상이 됩니다. B형 같은 경우는 150대 있죠? B형이 뭐냐? 밑에 보시면은 단순 봉합하고 근봉합술까지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B형으로 인정을 하고요. C형은 단순 봉합이랑 변연절제술까지 했을 때 우리가 C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상해부터 성형수술 담보가 또 같이 있고요. 약관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사례를 봅시다. 11살 덜렁이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턱이 3.1cm 찢어졌어요. 자,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쵸? 끔찍하죠? 술이 생각은. 많이, 턱, 자전거에 턱,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변연절제술로 여기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깨매요. 창상봉합술을 하죠. 그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변연절제술하고 창상봉합술을 해서 수가코드가 SA027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응? 상해수술비 받죠. 사실 받을 수 있는 거는 상해수술비 받아요. 그쵸? 넣었을 때 받고 어? 특이한 넣었을 때 받고 상해수술비 받고 1호종에서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18종에서는 나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창상봉합술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창상봉합술이 아까 변연절제술이 시행이 됐으면 C형이겠죠. C형에서 150인데 약간 한번 볼게요. 창상봉합술 같은 경우는 이것만 나오나? 아니요. 통화도 있죠. 그래서 연간 3회 하나요? 지금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보시면은 여기서 급여 항목이 발생해야 되네? 이 단부는 비급여 수술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C형? C형이 그런 뜻이라는 게 C형이 급여가 아니라는 급여만 된다는 뜻이에요? A형, B형, C형 다 마찬가지. 다 급여 항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창상봉합술에서는. 그런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창상봉합술은 거의 급여 항목에서 해요. 이걸 가지고 신의료기술을 시연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창상봉합술 같은 경우 어떻게 나가냐?
슈가코드 분류표에서 이게 맞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슈가코드 분류표가 중요해지겠네. 약간의 뒤에 넘겨보시면은 슈가코드 분류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창사봉합술 C형에서 앞면 경부에서 길이가 3cm 이상 5cm 미만이면은 아까 코드가 뭐였죠? SA027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해서 코드의 슈가코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책할거 없고 얼마? 150만 원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3.1cm니까 3cm 이상 5cm 미만 이렇게 돼 있죠. 옷이 너무 머리 만드는 거예요. 딱 옷이 분리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 5cm 넘으면 어떻게? 꼭 입혀. 7cm 넘으면은 공이고 이렇게. 그런데 3cm 미만이 없죠. 아까 3cm 미만은 무슨 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A형이 3cm 미만이었잖아요. 3.1cm라서 우리가 150을 봤는데 만약 2.8cm 나면 어떻게 돼요? 찢어야 돼요? 그건 좀 그런가? 찢으면 안 되겠죠? 그게 안 돼도 선생님이 만약에 막 3cm 미만이면은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길이 부족으로 A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형은 어떻게 1.5cm, 3cm 미만 뭐 이렇게 3cm 미만에서는 둘둘 해서 A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가 또 있었잖아요. 같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 하고 나면은 얼굴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을 받아요. 담보는 15만 원이지만은 보세요. 안면부는 1cm당 얼마가 나와요? 30만 원. 안면부에 상지 하지에서는 1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상형표 성형수술에서는 1cm당 30만 원인데 최고 1,800만 원까지 나와요. 1,800만 원까지 나오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찢어야 돼요. 자,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이 된다. 2년 이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커 나가니까 바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크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나서 이게 뭐 커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형 경과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하고 나면은 2년 뒤에 성형수술을 했을 때 이 담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진단서로 지금 몇 cm 성형수술 해야 됩니다 라는 진단서가 있죠. 이 진단서만으로 그냥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2년 뒤에 수술했을 때 나가는 거예요. 수술을 안 했어도 그 돈은 나가버리고 그 이후로 하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의사가 얘는 어리니까 지금 성형수술을 못하고 나중에 커서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 지금 몇 cm 찢어졌다. 이 정도에 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진단금이 나갑니다. 자, 어린이 보험도 가끔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스타로 판매를 하실 건데, 자, 이 담보 한번 볼게요. 암, 뇌, 심, 담보들 있죠? 그리고 일당이 있고 질병수술의료정. 이 담보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담보고,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하는 담보고, 그런데 이 담보를 넣었을 때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 담보예요. 비싼 담보들이죠? 일단.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이 담보에 대해서 40년, 50년 갱신형을 만들었어요. 이 담보를. 이 담보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100세로 깔고 90세 100세로 깔고 그 담보만 50년. 이 담보만 해서 무해지 상품이 있어요. 이 담보가 하면은 이 담보 자체 보험료만 비교를 하면은 70% 이렇게 막 절감이 돼요. 이 담보만. 이놈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인데 이놈들을 확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 보험료 싸게 붙여서 이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갱신형 고객이 싫어하는데 상관없어요. 만약에 30살이 이 담보에 가입을 했다. 어린이 스타 상품에 있는 거예요. 다음 갱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 80살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죽을 수도 몰라. 20살이라 하더라도 70살이야. 그 전에 깰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50년이에요. 그러면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담보 요새 또 인기가 솔솔 높아지고 있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아보험이
전달에 나왔어요. 치아보험. 이 치아보험은 어린이 치아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손주, 손녀 있죠? 이제 그 생각 너무 지나. 왜요? 요새는 그냥 하도 적게 보이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래서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뭔 말 있어요. 왜 그래요? 모르겠고 뭐 여튼 주변의 친구들 손주 손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상품은 2세에서 1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뭐 5세 미만이라면서요. 그거는 치료비는 안 보고 진짜 또 이야기해드릴게요. 그건 아니래. 전체는 2세에서 14세까지 가능한 상품이고요. 이 상품의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크라운이니 임플란트니 이런 거는 업계 최고의 담보 가입 금액으로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딴 데서 파는 것들은 그냥 다 들어가요. 그대로 가는데 타사에서 없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방치료랑 교정치료 담보가 들어가요. 이 교정치료가 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지. 그것만요? 그거만. 이거를 넣으려면은 5세까지.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예방치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소독 아시죠? 캐나다에서 애들을 실험했는데 그 수돗물에 불소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까 애들 충치 발생 비율이 한 60%까지 이렇게 떨어졌대. 불소독고 가서 하는 거야 그냥. 실란트 예전에는 이런 게 참 없었는데 그죠? 실란트는 뭐냐면 홈이 있으면 그냥 미리 메우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요거 하면 한 80%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담보 가입금액이 크진 않아요. 10,000원 나가는데 저는 근데 이 담보가 없어도 지금 요새 엄마들은 이걸 해요. 있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가라고. 그러면 애들 치아를 더 건강하게 보존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메인은 아니고 사실 메인은 이거예요. 교정치료. 물론 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 담보는 뭐냐면은 교정치료 담보가 200만 원 담보가 있어요. 이거를 들면은 뭐 진단비 치료비가 나와요. 진단비는 부종교합을 진단을 받을 때 치료비는 뭐죠? 우리 턱교정이면 우리 헤드기어 쓰는 거 있죠? 요거 치아 교정은 우리 철길 간다라고 하죠. 요거 했을 때 얼마? 150만 원. 자, 우리가 치아 교정 요렇게 하는 경우 이게 150만 원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정 턱교정은 요렇게 했을 때 50만 원이 나가는데 자, 한번 볼게요. 부정교합 진단비를 받고 싶어 하면은 부정교합 진단 2급, 3급을 받아야 돼요. 혹시 부정교합 진단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1급, 2급, 3급이 있대요. 자, 1급이 뭐냐? 부정교합은 진단의 기준이 뭐냐면 어금니입니다. 안 맞았어. 그러니까 앞니 아니 이게 아니고요. 어금니를 기준으로 해요. 1급은 뭐냐면 어금니는 제대로 맞아. 그런데 뭐가 있어? 덧니가 있어. 이러면은 우리가 1급. 어금니가 안 맞죠? 어떻게? 윗니가 툭 튀어나온 경우에 뻐드렁니라고 하죠. 이러면은 몇 급? 2급. 주걱턱. 아래턱이 툭 튀어나왔죠? 이러면은 우리가 3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부정교합 진단은 1급에서는 진단비는 안 나와요. 왜냐? 어금니가 제대로 받아 있거든요. 그런데 치아 교정 치료에서는 1, 2, 3급 받고 그 다음에 치아 교정을 받은 경우에 다 나와요. 150만 원. 사실 이 담보는 얘가 받을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예전에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요새 애들 태어나는 애들 있죠. 덧니가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럴까? 이게 유전적으로 이게 변하는데 우리가 체형도 지금 소구용으로 계속 키도 크고 변하고 있죠. 이게 사회적인 이런 거에 유전으로 변하는데 예전에는 턱이 하관이 발달해야 말려눈이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좋은 관상은 뭐예요? 뾰족하게 이쁘게 여기가 착 들어갔을 때 계란형으로 이게 좋은 관상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태어난 애들이 턱이 계속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은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턱은 작아지죠? 근데 이빨은 나올 차례 넓어야 되는데. 그쵸, 넓어야지 이빨이 네. 제대로 다 들어가는데 좁아지니까 이빨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나는 거죠. 앞열, 뒤열, 이열로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덧니가 이렇게 났다.
치아 교정 치료에서는 그래서 보통 할 때 이거를 빼고 교정 치료를 해요. 이랬을 때 1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박정용 교정 치료 아까 턱 개드기에는 50만 원.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은 연예인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급은 누구냐? 정준하라고 보시면 돼요. 정준하 던지 있죠. 2급은 유재석, 아까 포드롱이. 3급은 김구라. 이거 안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 턱만 나왔지. 속에 이름 맨날 맞을 턱 것 이러잖아요. 같아요. 아니요, 응? 속에 이름 맞을 것 같아요. 턱만 나왔지. 이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1급, 2급, 3급이다. 그러면은 부정기업 진단은 정준하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유재석, 김구라는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교정치료에서는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정준하는 여기 건디 빼야 돼요. 상품 구조를 보시면 이게 세방기가 있고 갱신형이 있는데 애들 상품이니까 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돈이 저렴하게 있어요. 만약에 아까 교정치료 가입을 하려면은 대학교 알림 사항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플랜을 보시면은 5세 이하의 주변에 애가 있다. 사실 왜 5세까지 했냐면은 6세 되잖아요. 결정 나요. 결론 나요.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통 6세, 7세 되면은. 그런데 5세 이전에는 약간 애매할 때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보시면 알아요. 엄마나 아빠가 약간 턱이 이상하다 이런 게 있다면 무조건 가입시켜 주셔야 돼요. 왜? 치아는 유전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 만원짜리 플랜은 딴 거 뭐 이런 잡다한 게 있지만은 딴 거는 이렇게 적혀놓고 그냥 교정치료 이 담보만 가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만원짜리 플랜으로 하시면 돼요. 만원 플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5세 이전에 그냥 일반 플랜 크라운도 받고 싶어 뭐 다른 것도 받고 싶어 하면은 2만원 3만원 플랜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정치료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시죠? 우리가 크라운이 치아치료 20만원을 가입하면 크라운이 40만원이 나와.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 뭐 인레이, 온레이 담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성형수에 이 이름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지라고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죠? 없나? 안 팔았어요? 네, 치아 보험은 안 팔아. 혹시 나중에 파실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치아 치료 담보 20만 원을 넣으면은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임플란트가 다 되는 거다. 아까 우리가 교정 치료 하면은 분담비 이렇게 나오듯이 치아 치료 넣으면은 이렇게 나온다. 약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치아 치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유치일 때는 유치 애기 이빨 있죠. 유치일 때는 가입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치일 때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하면 10만 원이 나가고요. 영구치일 때는 크라운이면은 가입 금액의 200%가 2배가 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넣으면 얼마? 4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인레이 온레이 많이 하죠. 그거는 100%가 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임플란트는 가입 금액의 1000%가 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10배. 그래서 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담보를 보시면은 가입 금액이 얼마가 되겠다라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만 원 플랜에서는 치아 치료 아까 연간 3개안이 있고 무제한이 있는데 고민의 결과는 연간 3개안이면 충분해요. 연간 3개안 준다는 거니까 10만 원. 크라운 치료 이거는 조금 더 크라운만 조금 더 하기 위해서 10만 원 더 넣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크라운 했을 때 영구치에서 얼마가 나가요? 크라운 했을 때 얼마가 나가? 60? 왜? 10만 원 넣으면 돼, 10만 원. 응? 크라운이면은 아까 2배라고 했죠. 이 담보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 20. 또 크라운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은 30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크라운일 때 얼마가 나가요? 20만 원 주면 얼마? 밑에 이거는 10만 원 해서 5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5세가 넘어갔다라고 하시면은 뭐요? 아까 교정치료 1항목 빼고 하시면 돼요. 교정치료 빼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돼요. 4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인수위치 변경상에 이렇게 돼 있죠.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다라고 일단 공표는 했는데 회사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준다라고 했으니까 딴 데서 지금 난리가 난 건 아이 49 지금 이거 젊은 애들 혹시 있으면은 요거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유상은 지금 금감원에서 제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금감원에서 지금 만약에 내일이라도 내려 이러면 내려야 됩니다. 유사암 지금 1대 암백 요청하고 있는 거 질병국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연장이 되면은 재수 이렇게 하고 이번 근데 다음 달에는 확실히 좀 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달 좀 집중해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하는 걸 보니까